남북 주민이 평양 광복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요. 네. 아재 개그하면 이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개그맨 박영진 씨 오셨어요. 그건 이 생각인가? 그건 이 생각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정말 소는 유행어 아울렛 개그맨 박영신. 야, 아니, 야, 이거 진짜 웃겼다. 아울렛이 뭐야?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아, 그래? 혼자만이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진이를 좀 알아요. 우리 영진 후배를 아는데, 영진 후배는 지금 자기가 이래놓고도 굉장히 쑥스러워요. 어떻게 해 그럼 쑥스러운데? 근데 개컨에서 러닝구만 입었던 거 봤었는데 여기 지금 셔츠 입고 앉아 계시니까 약간 좀 네, 저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아지가 나타났어! 에이 정말 잘 들어. 전 세계에서 회를 제일 잘 뜨는 곳이 어딘 줄 알아? 그게 어딘데? 회전문. 아이고 배야. 아유. 그래 지금은 안 웃기지? 지금은 안 웃겨. 근데 잘 들어. 이 개그 나중에 나갈 때 저 뒤에 있는 문만 봐도 빵 터지게 될 것이야. 제 슈트거든요. 런닝구가. 예. 그걸 입어야 좀 더 나오는데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북한에 어떤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관심이라기보단 제가 군 생활을 네. 그 좀 최전방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근무 쓰고 있는데 갑자기 빠바밤 하더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강대한 사회주의 건설하자 하는 저기서 진짜 코앞이야 저기서 저기 감독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어머 우리는 대북으로 이제 약간 뭐 라디오 틀고 노래 틀고 부르는데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그걸 들은 거야, 군생할 때? 그 대남방송을 듣는데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하던 소리거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면서 그 강대한 사회주의를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니 대남방송 직접 들으셨다는데 대북방송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전방에 있었잖아요. 전방에 있으면서 아침이면 제일 먼저 그 우리 그 군인들 5시 기상이라면 5시 먼저 일어나서 기상시키는 게 남한 군인들이에요. 방송에 대다가 이명훈 기상! 진짜요? 신기하다. 이 메가폰 내고요. 난리할 때 다 들려요. 그 다음에 너네 뭘 먹었니? 야, 뭘 먹었니? 그리고 근데 저식으로 방송 들을 때는 북한에서는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면 KBS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양키놈들하고 사니까 방송국도 다 양키놈들이 하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KBS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KBS 하더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북방송 같은 거 얘기 들으면 재밌어. 여기서 퀴즈를 내면 저쪽에서 답을 숫자로 이렇게. 진짜? 뭐 그런, 뭐 장난도 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영진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아주 북한의 최신,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다리 텅텅한 거 봐라. 애기들 다리도 완전 짧은데. 박사도 되고 이거 우즈 비행기 만드는 박사도 되고 뭐도 다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꿈을 많이 가져라. 난 우리나라 깃발을 펄펄 내는 사람이 되고프니다. 난 꿈이 많아요. 내 꿈은 소리가도 되고 미술가도 되고 과학가도 되고 용도 된 거예요. 평양시, 양강도 해선시, 남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에는 지리산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Get lunch or ride the metro. I think we're going to ride the metro, which is the world's deepest metro. 이거 난 세상에. 어떻게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영진 씨? 저는 너튜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개인 방송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하시네. 맞아, 맞아. 근데 어린 친구들이, 무슨, 아까 미국놈 승냥이 새끼 이러고 하는 거는 그것도 뭐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정말 광범위하게 가르치고요. 저는 소학교 때 교과서에서 막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기억도 나고, 제 소학교가 이제 우리말로는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복도를 가다 보면은 벽에 다 붙어 있어요. 미국놈 뭐 때려부시자, 미국놈 승냥이, 미지 승냥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북한에 그 아동영화 있잖아요. 다람이와 고슴도치. 거기 보면 대부분 그 최신형 무기들이 그 아동영화를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굴칸이 쫙 열리면서 막 미사일 대포들 막 나와요. 근데 쏘면 대부분 그 미제승냥이들이 거기에 맞고 막 다다다다다 쳐요. 그러면 애들이 야코백이 미국놈 다 싸 죽였다고 막. 그렇게 야만적인 걸 어릴 때부터 보여줘요, 우리한테. 아 근데 사실 저는 저런 아이들이 이렇게 묘기 부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면 한창 응석 부리고 막 놀 때인데 저 아이들 훈련 어마어마하게 하죠. 어마어마해요. 평양 겨해단 같은 경우는 아까 겨해단 애들이거든요. 다 겨해하는 애들이. 근데 7살, 6살, 5살 그런 애들 뽑아다가 그냥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야구 치는 거. 그걸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럼 뭐하면 순간에 이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몽을 달고 살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다 해요. 맞으면서 저렇게. 배운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맞지 않고는 저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이 그 학교마다 보면 예술체조 하는 그 소조가 있어요. 쬐끔해서 1학년부터 예술체조를 까만 옷 입혀서 공부를 시키고 체조를 시키는데 이 애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런 서커스단으로 다 뽑혀가요. 근데 뽑혀서 거기서 훈련하면서 그 애가 명순이라는 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관절을 다 뽑아놓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다 식초를 먹여갖고 유연성을 길러주고 설마. 그 다음에 그 고무 벨트 있잖아요. 고무 효끼 한 뼘짜리 20cm짜리 여기다 띄우고 사춘기가 되면 이 여기 허리다 차던 걸 가슴으로 채워요. 이렇게. 왜? 가슴 꺼지지 말라. 발육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매를 위해서.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저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연습을 또 해야 되고, 저게 아이들이 직접 뭐, 난 저거 할 거예요 하고 뭐, 스스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들이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열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최고의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재교육, 조기교육, 이것도 북한에서는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천재라고 아셨나 봐요. 아이고. 정말 조심해야 그래, 되죠. 이제 할머니도. 북한의 붉은별 유치원이라고 영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유치원인데 거기 이제 암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걸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낮은 반, 높은 반이 있는데 낮은 반 때부터 뽑아가요. 그래서 저는 망윤대 유치원 다니다 거기로 갔거든요. 뭘 시키냐면은 디즈니 만화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마시안 뭐 101마리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덮고 토시 한 잔 틀리고 그걸 외우게 하는 연습을 시켜요. 야. 그거 못하면은 할 때까지 하고. 아니, 예, 준혁아. 근데 미국 승냥이라고 미국이라고 욕을 해놓고 디즈니 공부하고 있어. 그때는 디즈니 만화 읽는 게 합법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막 만화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미국만 한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디즈니가 모르지. 몰랐어요. 그게 미국 세계 무슨 명작 만화 선집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자왕이란 거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말하는 라이온킹이에요. 사자왕. 네, 타잔, 네, 사자왕, 뭐 엄지손가락 공주 있잖아요. 그런 거. 아라 씨도 어렸을 때 영재 소리, 천재 소리 좀 들었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특별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잘하는 거. 뭐? 저는 얼굴 영재.
얼굴 영재. 얼굴 천재. 얼굴 이쁘지. 다음 질문을 못 하겠네. 충격받았어? 아니 저는 그 영상에서 이게 인상 깊었던 게 어린 아이들이 그 한반도 지도 놓고 지명을 외우는데 근데 왜 굳이 남한의 지명까지 외우는지. 그래, 경기도 수원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그적되는 영토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북한 출신 사람이라면은 다 남한도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외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한반도는 미국에게 빼앗긴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되고 빨리 남조선 결여동포들을 구원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하려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뭐 지리산에 가면 곰이 있고 뭐 한라산에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다 배워주는 거예요. 남측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해야 될 존재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도 학교 때 한국에 대해서 배우기는 지리 시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배워줍니다. 한국의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다 배워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남조선에는 전쟁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미제와 승랑의 그 계려도당들이 전쟁 연습을 너무 해서 그 공기가 너무 나빠서 산이 다 불고숭이라는 걸. 그 다음에 문화유적이 다 말살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빨리 돼서 이 문화유적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다시 다 재건해야 된다는 뜻으로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오자막사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길도 제발은 못 찾아가는 여자가 인터넷에 두재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한라산을 갔단 말입니다. 산악회라는 거 찾으니까 나오답니다. 그래 갔는데 야 이게 바로 내 그렇게 가고프던 한라산이네 지금 왔구나 꿈 같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다 가봤습니다. 제가. 진짜. 몽땅 다. 우리 이만감에 어몽길을. 한국에서 북한에서 들던 그게 아니고 산에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그 올라가는 도로가 정말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산은 없죠.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는 산짐승들 보호구역이라고 그럼요. 글을 쓰는데 정말 많았어요. 제가 너무 감동 먹었어. 왜 또 감동을? 야 이게 산짐승이 하나도 없단 나라에 이게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도로에서 주의하라고 이 주의 표시를 다 달았겠는가. 북한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잡아먹죠. 야 이게 정말 다 반대로 배워주는구나. 그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산짐승들 차에 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옆에 맞아요. 있잖아요. 이야, 북한 같으면 진짜 다 집어가. 다 집어가, 진짜. 그리고 또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서울에 이렇게 이런 마당에 가게 되면 그 고기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비둘기들이. 비둘기들이 거기 맞아. 그러면 안 돼. 비둘기 먹으면 안 돼. 네, 근데 북한에서 무조건 짬뽕에 들어가서 명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무시하고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와, 이 고기들이 움직인다. 이거 어떡하나.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비둘기도 사람 딱 보고 승기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무시하라고. 아니 우리 다음에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지리와 그 생물에 관련된 얘기. 지금 영지 씨 재밌죠? 전 진짜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분 김준혁 씨는 남한에 있다가 북한에 가신 분입니까? 갔다 다시 온 거예요? 너 이런 의심 받을 만하다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표준어를 많이 잘 알지. 쓰고. 그렇지. 준혁 씨한테 저 너무 지금 놀래가지고. 풍선 쏠라 그랬어요. 풍선. 너무 이렇게 개인 방송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개인 방송? 그래, 빠져 준혁이 해도 되겠다. 빠져들어 진짜. 물 더 갖다 드리세요. 비싼 거 갖다 드리세요. 물. 와, 목이 풀려야 돼 저분은. 너 왜 따라 먹어? 네, 이번에는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자력갱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북한 통신원, 우리 유현주 통신원. 자력갱생이 뭡니까? 자력갱생 말 그대로 스스로자, 힘력.
갱이 뭐더라? 갱이 뭐더라? 갱도갱? 모르겠어요. 살생. 어쨌든 자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인근이 시작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그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TV를 켜도 그냥 무의소유를 창조하면서 무의소유를 창조하면서 저 발성 어때요? 깜짝 놀랐네. 위에다 손을 내밀지 말고 무의소유를 창조하면서 자력갱생 간거부터 혁명정신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바라는 혁명정신이다. 이따오로 계속 외쳤거든요. 여기서 노래는 없습니까? 자력갱생은? 저 자력갱생이 원래는 자강도에서 출발했어요. 그 자강도 그 련영묵이라는 사람이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됐는데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을 엄청 이렇게 잘 떠받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체도 련영묵은 내 동생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강도의 현지 지도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곳입니다라는 교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딱 나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연영무가 노래를 쓰더라고요. 뭐 무슨 동투는 아침에도 해지는 저녁에도 순교란 뭐 양심으로 영상으로 르네 뭐 조국이 오늘이 어렵다. 뭐 불기를 고르랴 순결한 양심을 바치리 우리 장군님께 그 노래를 패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나온 게 자강도 사람들. 그런 영화가 또 막 나오면서 막 자강도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 자력갱생 해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니까 그 다음엔 또 이 강계정신 따라 배워야 된다 막 하면서 강계정신 하면서 자력갱생 막 나오고 그래서 자강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못 도와주니 니들 스스로 살아라는 그렇죠. 게 자력갱생이네요. 그렇네. 예전에는 배급제도였잖아요. 위에서 일을 하는 것만큼 위에서 배급을 줬는데 배급을 안 주니까 미안하다가 아니라 위를 쳐다보지 말고 뭐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없는 거 어떻게 만드냐고. 쉽게 얘기하면 물은 셀프네요. 물은 셀프처럼. 그렇네. 스스로 셀프로 살아라. 예, 아무튼 그래서요. 오늘은 북한에서 토대도 돈도 인맥도 없이 꿋꿋하게 나 홀로 일어선 사람들. 자, 먼저 모실 분은요.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게 쉽지 않다. 라고 다들 알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빈손으로 무려 14개 도시를 유랑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함경남도 리원에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룡 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분증도 여행증도 없이 북한 방방곡곡 안 가본 데 없는 유랑 꽃제비 김대룡이라고 합니다. 꽃제비? 아니 근데 그동안 그 꽃제비 생활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유력 씨도 그랬고. 근데 기차로 유랑을 다녔다는 건 처음 듣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다니신 거예요? 네. 혼자서? 왜? 왜? 부모님은요? 엄마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아이고야. 이제 7살까지 아빠랑 그 새엄마 손에서 살다가 근데 그 새엄마 손에서 사는 게 너무 좀 눈칫밥 많이 먹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빠 보고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편지 써가지고 이제 그 리온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줬어요. 7살에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했다고요? 네. 그럼 보내줘요, 그걸? 네, 아빠가 기차를 태워주고 다 그러셔가지고 편지 써주고. 가지고 혼자 간 거예요? 네. 아빠가 기차 태워주셔서 혼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가서 11살까지 제가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아원이다 보니까 이제 막 배도 고프고 이제 그 생활이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 거면 그냥 11살쯤 되면 전 좀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아원에서 도망쳤는데 애들이 또 이제 며칠 뒤에 잡으러 나온 거예요, 저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여기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진짜 어디로 가는지 기차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때 다른 데로 가려고 일단은 내 기차에 타게 됐어요. 그 고아원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건데 왜 그럼 도망을 자꾸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고아원 생활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
배고프고. 아니 고아원이 그래도 시설이잖아요. 시설이면 그래도 밥은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밥을 주긴 주는데 이제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들끼리 막 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배고프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규율이 엄청 빡세요, 고아원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고아원으로 신고가 되면은 저녁마다 뭐 생활총화 같은 걸 하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그 지도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잘못한 사람 일어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27명 됐는데 그 애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때려요. 돌아가면서 다 때려요. 근데 거의 한 100매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야? 때린다고요? 네, 막 엄청 다리도 엄청 막 멍들고. 애들 원생들끼리 서로가? 아니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명이 한 3-4매 때리고 들어가면 또 이렇게 돌아가면 진짜 친구긴 한데 봐주면은 그 지도원이 봐준 애를 때려. 더 심하게 때려요. 그리고 맞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때부터는 외출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막 밥 양도 막 적어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게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망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고아원의 그 얘기와 너무 달라서 좀 충격적인데 북한의 고아원은 어떤 곳이에요? 북한의 고아원은 이제 사람이 그냥 죽어가도 진짜 병원만 가면은 살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진짜 밥도 막 진짜 개밥보다 못한 거 주고 진짜 그 사람이 좀 약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네, 아무튼 먹고 살기 힘든 고아원을 탈출해서 무작정 기차에 올랐다가 뭐 자의반 타의반 전국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대룡 씨가 과연 어떤 곳을 다녀왔을까요? 자, 지금 북한에서 기찻길 따라서 무산, 청진, 길주, 김책. 야, 저거 국토대장정 하셨네. 자,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 기간은? 한 2년 정도. 2년 동안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신 거예요? 그나저나요, 대룡 씨. 제가 알고 있기는 북한에서는 함부로 여행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 기차도 아무나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꽃제비가 어떻게 기차를 타고 전국을 다 북한 전역을 다 다닐 수가 있었죠? 네, 탈 수 없긴 한데 저희는 또 꽃제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타는 데가 있어요. 안에는 신분증도 없고 이제처럼 여행증 같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처럼 안에는 못 타고 이제 기차가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제 열차원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떠나는데 사람들 엄청 막 붐벼요. 막 복잡하고. 그때 그 눈 피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타는데 저는 주로 발판에 탔어요. 발판? 사람들이 그러니까 딛고 올라가는 계단, 기차로 계단. 탈 수 있는 거. 네. 기차 문 앞에 거기 발판. 그거 뭐 해봤자 요만한데. 나도 기차 많이 타고 다니고. 거기 앉아서 문 닫고 근데 기차 떠나면 문은 닫혀요. 열차원들 올라가. 그러면 지금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발판 뒤에 이렇게. 거기 잡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 가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발판에도 타고 지붕에도 이제처럼 타는데 지붕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 네, 이제 지붕이 좀 진짜 위험하긴 해요. 제가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함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아닌데 이제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멈췄냐 하고 내려가지고 봤더니 지붕에서 사람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붕이 왜냐면 고압선이어가지고. 그렇지, 전기지 다. 네, 사람이 붙으면 그냥 죽어요. 튀어. 네, 그래가지고 저도 지붕에 이제 올라가고 하긴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네, 발판에만 타고 다녔던 거예요. 와, 발판 더 위험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북한의 기찻길을 따라서 우리 김대룡 씨가 꽃집이 생활을 했다는 곳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김책에서는 떴다 뚜루꾼. 뚜루라는 거. 뚜루꾼이 뭐예요? 뚜루꾼이 뭐예요? 아, 그 소매치기. 어린 나이에 소매치기를 어떻게 해? 아, 이제 막 살기 위해 가지고 배고프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이지. 네. 배가 들어오면은 그 아줌마들이 이제 고기를 도매하러 나가요.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북한은 차가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에다가 이제 다라 같은 거 얹어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도매해가지고 위에 천 같은 거 씌우고 이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루 같은 거 들고 있다가 그 자전거를 따라가요. 근데 무거운 거 실었으니까 빨리는 못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자를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따라가면서 그 고기를 꺼내요. 한 몇 마리 꺼내가지고. 아,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꺼낸다고 이렇게? 아니, 자전거 천천히 걸어서 가. 그냥 살짝 뛰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자전거 주인이 보고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네, 눈치채면 막 소리쳐요, 막 욕하고. 네, 그러면 도망가요. 어차피. 도망가면 자전거 주인은 잡으러는 못 오지. 네, 못 오니까. 이게 있잖아, 지금. 네. 아, 그래서 그 천을 이렇게 해놓은 걸 그걸 뚫어 가져가서 뚜루꾼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씌워만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도 너무 많이 도둑질하니까 막 꽁꽁 막 묶어요, 막 엄청. 그러면 이제 막 그 칼 같은 거로 찢어가지고. 어땠지만 다 쏟아지잖아요. 대야니까, 대야. 네. 안 쏟아집니다. 대룡 씨, 물론 이게 그 꽃집이 생활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날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죄책감 같은 건 안 들었었나요? 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는 진짜 배도 너무 고프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뭐 막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그냥 죽어야 돼요, 굶어서. 네. 그래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이 친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수두룩 다 굶어 죽었고 다 죽었었어요. 주워 먹고 남의 물건이라도 배낭 속에 옥수수라도 하나 뽑아 먹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가 결국은 배고파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굶어보면 얼마나 굶으신 거예요? 뭐 굶는 게 좀 거의 일상이었는데 좀 그냥 있으면은 확 먹고 없으면은 굶고.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네, 하루 종일. 며칠 굶어. 하루 종일 굶으면 진짜 기운 없고 헛거 보이고 그런다고들 하잖아요. 네, 막 빈혈 오고 막 그러긴 한데 그러면 막 그 가을 같은 때는 옥수수 밭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생 옥수수도 막 먹고. 생옥수수를 먹어봤어요. 네, 그렇게 막 배고플 때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먹기 편한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그래도 고소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먹기 힘든 게 그러면 두부콩이에요. 두부콩은 살짝 비려요. 근데 세 번째 줄당콩이에요. 줄당콩은 거의 그 비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상한 맛이 나요. 막. 맞아. 예. 그런 것도 먹는데 뭐. 이거 지금 위력이 형 얘기하는 거 다 겪어본 거예요? 네. 또 어떤 거 먹었을 때 좀 기억나요? 그 생쌀도 어디서 구해서요? 그러니까 막 도로에 막 이런 떨어져 있는 거. 그 기차가 딱 서게 되면
기차가 이렇게 딱 철길 있다면 여기 그 내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 말고 철길 밑으로 다 들어가요, 애들이. 쭉 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왔다 갔다 해요.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밥을 먹게 되면 각밥이라든가 아니면 봉지에 이렇게 밥알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거 뒤집어서 이렇게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다가 혹시 도중 식사가 너무 더워갖고 쉬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약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넘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배고픈데 버릴 정도가 되고 얼마큼씩 그러니까 밥에서 풀이 쭉쭉 일어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게 되면 100% 배탈 나요. 그럼요. 이거. 근데 꽃제비들은 배탈 안 나요. 그 치약을 딱 꺼내갖고 먹다가 치약을 쭉 짜서 먹어요. 치약 먹게 되면 하나도 잃어요. 근데 그게 배탈 나게 되면 그건 진짜 진정한 꽃제비가 아니에요. 진정한 꽃제비가 아니야. 근데 위에서 또 활동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애들인데 뚜빠이라고 그 이제 뭐 벨따기 뭐 이제 배낭 밑에 따버리는 애들 그리고 뭐 뚜빠이라고 먹는 거를 이렇게 확 덮쳐갖고 그 순진하게 이렇게 내놓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평양에 고수들은 많아요. 이렇게 진짜 숨어서 먹어요. 자기 빵이라도. 근데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은 이렇게 내놓고 먹거든요. 이거 100% 이거 목표물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확 하무에 갔을 때 덮쳐갖고. 그랬어. 하무에 갔는데 평양은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근데 하무에 갔는데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벌써 또 없어지고. 근데 문제는 지방은 이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이걸 던져요. 그럼 저쪽에가 딱 받아. 그럼 받고 저쪽에다 딱 던져요. 그럼 저쪽에가 또 받아요. 덤뭉치 같은 것도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가요. 지갑 같은 거. 그럼 탁탁탁탁 전기처럼 주고받아요. 그리고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럼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저쪽 애가 들고 뛴 애가 난 모른다 이러면 끝났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막 잘 때는 있어요? 네,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은 화물 그 기차가 있는데 막 거의 폐쇄되고 그냥 철길 그런 데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구석 쪽에. 네, 그런 통 안에다가 이제 겨울 같은 때 저희는 볏짚 이런 거 가득 가져다가 그래도 냉기는 좀 심한데 바람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에서 불 피우고 하면서 불을 피운다고요? 네. 아, 볏짚 속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라? 일단 볏짚은 잠자리로 한쪽에 깔아놓고 네, 옆에다 불 피우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고. 꽃제비들이 모여서. 여름 같은 때는 또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비를 피해가지고 저희는 보통 그 기차방통 그 밑에서 잤어요. 한 그 화물 기차 같은 거는 한 3개월씩 서 있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차 바퀴 밑에 이제 레루에 누워서 자는데 그게 좀 위험하잖아요. 기차가 위험하지. 안 갔어도 이제 자고 있는데 막 밤에 뭐 그 북한 승차가리라고 밤에 막 이런 차가리를 많이 해요. 막 옮기고 차를. 맞아. 저도 한번 경험한 건데 비 와가지고 네, 그 빵통 밑에 중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예감이 안 좋아가지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기차 지나갔어. 네. 기차 갔구나 그냥.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체격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밑에서 보통 그 친구들도 많았는데 막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대부분이 그 기차 밑에 자다가 그런 아이들 많아. 기차 출발해가지고 발 끊어나고 다리 끊어나고 이렇게. 이게 애기들이 당황하면 이게 자다가 철거덕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니까 빠져나갈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죽어요. 죽는 거죠, 이게. 차라리 거기 엎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당황하니까. 더 어린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애들도 많아요, 진짜로. 막 6, 7살짜리. 그냥 역 근처에나 시장 근처에 그런 애들이 진짜 북한은 가는 곳곳마다 진짜 많아요. 막 그냥 역이면 역, 시장이면 시장. 그 겨울에 이런 애들이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역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역전에서는 딱 몰아내니까 아이들이 거기면서 역전 옆에 그 테두리 쭉 돌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면서 죽은 아이들 골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전 관리하는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죽은 아이들 다 끌어다가 한쪽 구석에다 놓고 가만히 쏙 뒤집어놔요. 그러면 이 따금씩 달구지 가서 한 달구지 씻고 가요.
쬐꼬만 아이들이 이게 말인 것처럼 손목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발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조그만 아이들 이게 찌개다리도 없어가지고 벌벌벌벌 기어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 많아요. 이렇게 쬐꼬만 애들이 그 빵통이니까 저는 남편이 철도인데 이제 지금 이 삼촌 말한 것처럼 이 자갈이 한 그거 한단 말입니다. 한번 자갈이 하는데 아이가 발이 딱 잘려서 나가는 거 받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기차 빵 소리 내서 이 자갈이 깃발을 흔들 때는 빵통 밑에 흩트는 그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막 맺혀서 그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혼자서 거의 떠돌아다닌 건데 네.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유랑 꽃제비 네, 우리 김대룡 씨의 철도 유랑 다음 지역 한번 볼까요? 해산에서는 인생 최고의 맛. 해산에서 맛본 인생 최고의 맛. 좀 이번에 좀 행복한 얘기였어. 그나마 좀 부탁인데 여기 좀 맛있는 것 좀 한번 즐거운 먹어라. 우리 좀 이제 웃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뭐 해산에서 진짜 인생 최고의 맛.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좀 이번에 좀 좋은 얘기인가요? 달달한 맛. 네. 아, 제가 그 기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손님들이 이제 버린 그 껍질을 봤어요. 그 뭔지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껍질만 보고 제가 그 신기하게 뭐 가지를 삶은 건 줄 알았던 걸 이제 훔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는데 그게 가지가 아니고 뭐야? 그게 바나나. 거기 가지를 껍질을 버릴 리가 없잖아. 그때는 바나나라는 걸 몰라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때 네 훔쳤는데 먹었는데 아 이게 가지가 아닌 거예요. 더 맛있는 맛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엄청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그게 바나나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그게 제 그 인생의 좀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바나나 봤죠? 네. 지금 좋아해요? 솔직히 잘 안 먹어요. 바나나 좋아해요.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바나나는 바나나 사주고 싶다. 오늘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송주 엄마 바나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바나나란 건 몰랐는데 그 어릴 때 우리가 그 동요처럼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무슨 원숭이? 원숭이 묶는 빨갛네 빨간 것은 사과다 사과는 맛있다 마신 것은 바나나다 하는데 그 바나나란 말만 들었지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밀수를 제일 처음으로 갔는데 그 주인집에서 그 할머니가 그 바나나를 이렇게 담아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저는 껍데기처럼 다 먹는 줄 알고 아, 그대로. 얼마나 노랗고 반짝반짝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글쎄 너무 그래서 이게 바나나구나 껍데기처럼 막 정신없다 별로 껍질껍질한데 안 하고는 달고 아이고 먹다가 지금 뚝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들어댄 게 얘 이거 다 안 먹을나 그래 아 맛있을 것 같고 하면서 맛이 없는 게 이겁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같이 이거 이렇게 뭐냐 그래 껍데기를 뺏겨서리 먹으라는데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바나나 맛이 이렇구나 하고서 중국 돈으로 100원어치를 그 바나나를 쌌단 말입니다. 그래 가져다가 겨울이니까 제 딴에는 그 뭐 훔칠까봐 잘 건사느라고 집에 이렇게 단골이 있습니다. 단골에다 바나나 지금 검차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 검차놓고 지금 다음날에 지금 또 올라오면 바나나가 없어진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생뚱가득 가지만 있단 말입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바나나가 얼어서 새까맣게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난리 치고 지금 동네 벅적 고한답니다. 뭐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바나나를 훔쳐가서 가지를 그다 대신놨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글쎄 그 바나나가 얼고 오래 놔두면 색이 변해서 그 까만 색깔 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나저나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차에 매달려주고 다니는데 혹시 주변에서 좀 챙겨주는 어른들 없었어요? 먹을 거를 준다든가? 네,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기차가 서면 그 옆으로 이제 흩는다고 했잖아요. 막 바퀴 밑에 그 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고 하면서. 네, 근데 불쌍하다고 막 먹을 것도 이렇게 주고, 네, 뭐 좀 상할 것 같은 거 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거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죠. 네.
제가 딱 경험인데 기차 이제 꽃제비들이 기차 서게 되면 쫙 훑는다고 했잖아요. 기차 딱 이렇게 서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도둑시다 같은 밥 먹고 이렇게 뭐 반찬으로 뭐 가자미라든지 이런 것들 생선가스를 딱 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확 하고 날라붙어서 해요. 근데 누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춤을 확 하고 뱉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먹을 게 날라온 줄 알고 확 달라붙었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런 애들도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막 마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막 뭐 자기 자랑이나 뭐 잘하는 거 막 노래 부르라고 하고 잘해. 네. 노래 진짜 잘해. 막 그렇게 해요. 그때 그 단천 쪽에 있을 때 이제 그 친구들 랑 같이 이제 걔네한테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그 다는 기억 안 나가지고 조금만 네. 근데 그거를 불러주는 거야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밖에서 어떤 노래예요?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불쌍한 고아랍니다. 내 죽어 산천에 간데도 그 누가 나의 시체를 묻어주리여 덮어주리여 수울 석잔 부어주리여.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네. 기막히지. 네, 근데 이게 노래가 그냥 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이제처럼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누가 그 죽었다고 술 3잔 부어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 노래는 네 아직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청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청진에서는 알싸한 모둠의 모둠회가 뭡니까, 이게? 모둠회라는 게 그냥 한 명을 여러 명에서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터세라는 게 있어요. 터세. 저희만의 그 애들끼리도 있지. 타지 애들이 오면 어디서 왔냐 이러고 왜 왔냐 이렇게. 근데 거기 다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유독 좀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했던 게 제가 이제 청진을 갔는데 근데 보지 않던 애가 왔으니까 애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막 다짜고짜 막 돌로 까고 엄청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이나 뭐 라이터 이런 거 다 뺏어요. 막 자기들이 입고 있던 막 그 좀 약간 낡은 거를 저한테 다 주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 제가 얻잖아요. 사람들이 줘가지고 그러면 그거 보면 와가지고 또 막 때리고 다 뺏고 네, 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걔네가 막 가라고 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걔네들 눈 피해 다니다 보면 이제 먹을 것도 사람들 없는 데만 다녀야 되니까 막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유, 이게 뭐냐. 대령 씨는 아까 그 유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전역을 다 도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아니요,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네,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된 게 해산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막 중국이라는 지역도 몰랐는데 해산에 와가지고 그 해산에 있는 저처럼 그 부모 없는 꽃제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걔네가 이제 중국에 가면은 막 뭐 먹을 것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네, 북한보다 훨씬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은 중국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그 중국이라는 데를 거의 한 1년 정도 중국을 다녔어요. 왔다 갔다 아니면 중국에서만? 왔다 갔다도 했는데 거의 다 잡혔어요. 한 17번 정도. 몇 살이에요, 그때는? 그때가 14살. 근데 14살이면 그냥 놔주나요? 근데 처음에 잡혔을 때는 이제 북송 됐었거든요. 그 보이부 구루장 들어갔다가 이제 한 15일 정도 있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네, 내보내줘가지고 그다음부터 또 다시 중국 가고 하다가 이제 엄청 그 공안들한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진짜 그 이번에 잡히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잡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다니는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 브로커를 누가 연결해줘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꽃제비 생활로 하다가 동아줄 하나 붙잡은 거네요,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한국에 오셨잖아요. 한국에선 어떠세요? 어떤 일 하세요, 지금? 그 일을 엄청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어요. 막 뭐 해보셨어요? 막 휴대폰 만드는 뭐 그런 회사도 가보고 엘리베이터 부품 만드는 회사도 다니고 택배 상하차도 해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홀서빙 때 막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도 여기 와서 이제 학교도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여기 와서 검정고시 보고 초등학교? 네. 중학교부터 다녔어요. 대학은 진학 안 했어요? 대학교 이제 용인대에 갔었어요. 운동 좋아했어가지고. 무슨 과? 경호학과요. 경호학과? 대룡군 경호학과라고요? 네. 누군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네. 근데 지금 공부는 무슨 경호학과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네. 왜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땐 너무 막 그 뜯기고 힘이 부족하고 뜯기고 살아가지고 네, 좀 뭔가 강해지고 싶고 강해져가지고 뜯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지켜주고 싶고 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진짜 잘 컸다. 자, 다음 소개할 분은요. 양강도에서 왜? 양강도잖아네.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분입니다. 이윤미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강도라니까 막 하늘성이. 저는 몸 아픈 후돈마를 위해 9살부터 열심히 자력갱생한 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기요. 방금 말씀하신 후엄마가 뭐예요? 북한에서는 후돈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새엄마라고 하거든요. 뒤에 온 엄마 해서 후엄마예요? 우리 뭐 새엄마라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9살이면 정말 애기잖아요. 근데 새엄마를 위해서 자력갱생을 했다니 그게 제가 7살 때 엄마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후엄마가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갔을 때에는 후엄마 집이 엄청 잘 살았어요. 시골인데 TV도 있고 녹화기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리파블로 막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2년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치장암을로요. 췌장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잘 살던 집이 갑자기 아예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누군가는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근데 돈을 아버지가 혼자 벌기에는 좀 힘들었었나 봐요. 아버지는 다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원래 엄마가 집에서 두부를 하고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마를 도와서 저녁에 불러놨다가 아침 5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갈아서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감회가 이런 20kg짜리 감회 5개를 걸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하면
불 조절을 못하면 그 감액게 다 넘어나는 거예요. 넘어나지. 그 넘어나면 이제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져야 되잖아. 네, 아니 젓는 것보다 그게 이제 훌 넘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 네. 엎어지.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걸 이제 넘어날까봐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아, 두부를 직접 만드신 거구나.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해산에 가서 사과, 가자를 가지고 왔어요. 갔다가 시골에다 팔고 이제 집에서 돼지도 기르고 토끼도 키우고 해서 그걸 또 팔았어요. 아니 진짜 9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고 9살이 가스불 만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맞아. 장작 뿌리면 얼마나 위험하고 라면도 못 끓이잖아요. 힘든 일입니까? 아이고. 와 진짜 대단한 일이. 그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두부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그 약값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그쵸.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0만 원이면 이 북한 쌀로 20kg예요. 20kg. 근데 그걸 벌기가 너무 어떻게 벌어, 9살이? 네, 없는 거예요. 진짜 뭐 집에서 별거 다 해봐도 오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13살 되는 해부터는 고철 장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거처를 둘 수는 있어요? 고철이 무겁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혼자서 한 건 아니죠? 아,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평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좀 시골이에요. 집에서 얼마나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3시간? 네. 자, 3시간을 가서 그 이제 보면은 그 기차에 다니는 기찻길 철 있잖아요. 네, 선로. 네네. 그걸 막 뜯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선로를 뜯어서 팔아요? 예, 있어요. 멀쩡하게 다니는 선로를 뜯는다고? 뜯어 팔아요. 탈선은 어떻게? 사고 나는 거지. 어머 기차는 죽지. 굴지. 전복되지.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리고 또 어떤 거? 그거 그걸 선로 뭐? 보면 집에 뭐 숟가락이나 이렇게 쓰다가 뭐 우그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없는 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다 그걸 있어요. 사서 3시간 동안 또 트럭으로 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메고 집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메고 온다고? 네. 몇 킬로나 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13살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쪄가지고 그냥 10kg 정도 지고 다녔어요. 많이 못 치는 게 10kg예요? 대박이다. 10kg. 아니, 그 힘이 있어요? 그거 뭐 들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했어요. 아우,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가져와서 뭐 손질을 해요. 아, 손질은 안 하고요. 그냥 내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뒤에다가 이런 좀 편안하게 뭐 엮는 거예요. 옷 같은 거. 그리고 여가지고 이제 간산봉이라는 데 가거든요. 간산봉 알이랑만 들어봤지요. 세상에. 가는 그 길이 진짜 어려워요. 이제 밤에 다녀야 되고 또 저녁에 그때는 어두워가지고 그쪽에 가면 정세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떤 데는 막 1시 이때 막 떠나면 거기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고. 오밤중에? 네, 강도 뭐 다리는 있지만 다리로 갈 수는 없어요. 그 안전하게 튀우면 다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겨울 같은 때는 이제 건너고 나면 바지가 얼어가지고 까당까당 서울까지 만나요. 그렇게 가다가 혹시 튀울까봐 불도 앞에 밤인데 이제 불을 쫙 못 비치는 거예요. 그냥 앞에다 손전지 이렇게 하고 앞에 손을 하나는 막고 가는 거예요. 많이 넘어졌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한 번은 크게 다쳐가지고 다리가 아예 쓰지 못할 정도로 됐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진짜 다리를 막 걸지 못해가지고 끌고 다니다시피 부러진 하다가, 거예요? 네. 부러졌다기보다 잠깐 딛지를 못했어요. 이 무릎이 돼가지고. 인대 끊어진 거구나, 뭔가가. 아,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 안 가봤으니. 안 가보고 집에서 계속 끌고 다니다가 이제 사련에 아빠 누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침 맞아가지고 겨우 1년 만에 걸기 시작했어요. 송중 어머니도 장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간산봉이라는 데가 그렇게 험한 산인가요? 저기 간산봉이란 게 아마 공화국 사람들이 아마 간산봉이랑 모르면 간첩일 겁니다.
이제 이거 9살짜리가 그 밭을 메고 갔다는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그 거리가 정말 보천에서 그랬다니까 보천하고 그 간산봉 가는 거리가 길이 아닙니다. 산입니다. 그죠? 산. 정말 험한 길을 갔다는데 저도 밭을 장사해봤는데 제일 또로 앉고 제일 힘이 드는 게 이 밭을 장사입니다. 이게. 아, 이 가슴 찢어지겠네, 진짜. 예. 나 막 기막힙니다. 너무 기막히고. 저도 이런 밀수를 해봤는데 야, 근데 밀수한 건 그래도 그런다는데 아까 그 두부를 했다는 소리 9살에 진짜 쟤도 두부를 하는데 요 어린 게 9살에 생각해보십시오. 감에 그 허리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 두부 까마로 줘서 그게 넘어서 엄마 약값 사겠다는 게 막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막 아유. 이렇게 산속에서 오래 숨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간산봉 밑에까지 내려가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 대방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를 받아주는 대방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경비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지 말라고 전지번호로 이렇게 신호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산에서 막 진짜 2시간, 3시간 그 사람이 전지불로 이제 신호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오라고 하면 그때 내려가는 거죠. 기약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네, 그쵸. 이제 그게 안전할 때까지. 야, 이게 몇 살, 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디다 팔아요? 그거 가면, 연선에 가면 이제 중국에서 가질러 오거든요? 네. 그거 가질러 오는 그 강요패까지만 제가 갖고 갔거든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1,000원치 사왔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팔면 얼마 남아요? 아, 그러니까 500원에 사다가 800원이나 1,000원? 그러니까 그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300원? 네네, 300원이나. 돈은 제대로 줬어요? 네, 그 쌀로 받아왔거든요. 돈으로는 안 받고 쌀로 받아. 또 쌀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쌀을 또 지고 오는 거죠. 아, 돈을 좀 주지. 진짜 나빴다. 어깨가 나나 나냐. 야, 돈이 아니라 그럼 쌀로 받으면 또 쌀을 약으로 바꾸려면 중간에 계속 뭔가 마진이 빠지잖아요. 이제 쌀을 메고 또 그 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서 어떤 때는 쌀로 하겠다고 하면 쌀로 주고 돈으로 달라고 하면 또 돈으로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사실 꼬마가 일하기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돈이 됐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 엄마 약값에 한 달에 들어가는 게 10만 원인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어른들은 막 30kg, 40kg씩 남자들은 지고 다녀요. 그러면 떨어지지만 저같이 10kg를 지고 가서는 엄마 약값 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안 하면 아예 수입이 없으니까. 네, 그쵸. 밀수 다니다가 잡힌 적은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경비대 한 10번 정도 간다면 3번 정도는 막 튀우고 막 그랬어요. 막 잡혀가서 창고에도 있어보고. 자, 잡히면 네. 뭐예요? 어린 나이라서 어디 교도소로 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데는 안 가는데 번에는 주는데 제가 가지고 갔던 물건 다 뺏는 거예요. 뺏어요, 그 사람이? 네. 보이부? 네네. 안 줘요. 울면서 사정하고 엄마 약값 돼야 된다고 해도 안 줘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아, 그건 불법이니까. 불법이거든. 근데 불법이면 그 사람들은 가져가면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팔아요, 걔네들이. 그렇지. 똑같은 밀수합니다. 거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어른들하고 같이 가다가 잡혔어요. 근데 막 개털수 밟고 막 청매고 막 빨리 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겁나고 무서웠어요. 근데 갔는데 창고다가 다 우리를 였거든요. 근데 어떤 그 군관이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엄청 무서웠어요. 아, 이 사람 왜 이러지? 올 때는 막 개털수에도 막 청까지 짚던 사람이니까 엄청 겁났거든요. 근데 나가니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 다음날 간식이랑 이렇게 싸서 그냥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저만. 좋은 분들 만났네 그래도. 그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10살짜리가 그게 막 서럽거나 눈물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는 엄마가 쟤를 데리다가 엄청 잘해줬잖아요. 현우로. 후엄마가? 네. 그럼 후엄마 약값 번다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네, 엄마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도 약값을 대야 되고 약값이 있어야 엄마가 살아야 저도 사는 거니까. 유력 씨는 또 여동생이 있죠? 네. 그 아기 때 여동생 생각하면 지금 윤미 씨 얘기 들으면서 지금 감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그 짐을 메고서 이거 산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했을 때 거기 뭐 좀 그때 생각이 많이 좀 났어요. 어릴 때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보게 되면 막 어린아이라게 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뭔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만 내 팔짱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분도 그렇게.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 후엄마가 지금 뭐 약값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봐서는 친어머니처럼 아주 윤미 씨를 잘 대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잘 대해줬어요. 뭐가 그렇게 잘 대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9살 때? 제가 후어머니가 저를 안 데려갔으면 혹시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야 잘 대해지는 못했어도 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해주고 막 남 부럽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서영훈이도 대단한데 참 윤미 씨도 참 대단한 게 그 어린 나이가 9살짜리가 어떻게 그 은혜가 없겠다고. 자, 아픈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가 열심히 정말 살아서 자력갱생으로 살아서 17살이 되자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윤미 씨 어떤 일을 했어요? 양강도 파리어돌격대에 나갔어요. 뭘? 네, 돌격대를 어머나. 애길 데려다 뭘 하냐. 아유. 그것도 제일 힘든 파리로에. 그 파리어 돌격대는 이제 집 짓고 이제 그 압력강 뚝 샀고 그런 거 하는 데서 제가 심어를 했어요. 그거를 신청해서 갔어요? 아니요. 원래는 철도건설에 갔다가 그 파리어 돌격대가 제가 좀 음식이랑 좀 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네. 돌격대에도 음식을 하는. 네네. 식당에서 식모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인원이 20명이거든요. 그 20명 밥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막 5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20명 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또 20명 밥을 하면 괜찮은데 그 지휘관들은 또 따로 해줘야 돼요. 입살로 반찬도 따로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20명 밥만 하면 그래도 이제 강내살 씻는 거는 뭐 한 30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딸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메가 요만한 한 거 10kg짜리 가메가 2개 걸려 있어요. 이제 그걸로 딸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돈은 생겨요? 그거는 이제 식량이 저 앞으로 200g씩 하면 이제 한 달치가 아마 21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가 제 쌀을 안 엿는 거예요. 밥할 때. 안 엿고 그거를 남겼다가 이제 팔하면 한 3만 원 내치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다도 원래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엄마 약값 또 보내는 거야? 네네. 밥은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까마치랑 이런 걸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를 먹었다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제대로 된 거 먹으면 그쪽에서 싫어할 테고 돌격대에서. 그쵸. 다 식량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밥을 먹으면 좋아 안 하죠.
그 사람들 먹고 남은 거 그냥 드셨구나. 본인 거는 아껴뒀다가 팔고. 네네. 아휴, 그렇게 아이고, 진짜 힘들다. 아, 근데 20명 그 중대 사람들을 밥을 해준다는 건 사실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밥을 안 하는 시간에는 혹시 다른 일을 또 시키나요, 거기서? 밥을 안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은 안 하는데요. 이제 그 20명을 밥을 하고 뭐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한다고 해도 이제 7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 식사를 이제 식사 끝내고 나면 이제 진짜 식기만 완전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또 다 까시고 나면 또 점심밥 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실세가 또 점심밥 하고 나면 또 식기가 그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세라는 게 진짜 뭐 1시간도 나나 마나요. 제가 어느 정도 속도가 있나 달래서 어리니까 또 천천히 네. 너무 빨리도 못하고 또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물도 다 혼자 길어야 되고. 물을 기른다고요? 네, 수돗물이 없어요, 거기에? 아니요, 제가 막 그 물통기란 게 20kg짜리 있는데 그걸 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네. 우리는 막상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싱크대 생각했는데. 도구가 다 있는데. 네. 아니에요, 그게 천막이다 보니까 그게 완전 밥 하는데도 불편하거든요. 감에 딱 2개만 있고. 물을 어디서 기르는 거예요? 물은 강에 가서 길어와요. 막 얼레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뭐 리어카도 없고? 네? 리어카도 없고? 거기 남자도 많은데 좀 길어주지 않나요? 아 근데 다 제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밥하는 물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 쌀 씻고 뭐하고 설거지하고. 그 물을 어떻게 다 해요? 다 길었어요. 밥 안 채놓고 갔다 올 때도 있고 막 그래 태워가지고 막 욕도 많이 먹고. 강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아 아니에요. 한 100m에서 한 150m 정도 나와요. 그거를 길어와서 걔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네네. 그거 이런 좀 큰 통이 있어요. 거기다 채울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막 진짜 그게 뭐 한 막 3-4번 막 어떤 거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씩 하면 막 10번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아 내가 빨리 해야지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얼리는 거예요. 그거 물을 껄떡 채워놓으라고. 겨울에는? 겨울에도 막 겨울에는 메고 다니다 엎어지면 제가 다치는 것보다 이제 통이 굴러가면 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빵가통에다 물려가지고 어깨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그 돌격대에서 밥하다가 못 일어나거나 이런 적은 네, 없어요? 있어요. 한번 어떻게 자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깨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원래 보내다고 하던 돈으로 속도가루 싸서 막 버무려서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맛있네 막 이러는데 어떤 오빠들은 너 오늘 죽었다 막 이러고 진짜 많이 욕도 먹고 본인 마음도 되게 아팠어요. 네, 저는 또 저대로 막 불안해가지고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생일이 한 번씩 있어요. 이제 20명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끼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국가에서 그 생일 채워주라고 뭐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식모 머리를 짜가지고 이제 그 사람 생일날 밥이나 떡을 해줘야 돼요. 그럼 쌀이 어디 있다고 이제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명절 있어요. 이제 명절 때는 떡이랑 밀가루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명치를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원들 그 오빠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주면서 다 재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에 올라가는 거 적으면 다 제가 떼먹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새벽에 막 1시, 2시 나는 자지 못하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 떡을. 그때 진짜 막 명절 쉬고 나면 커피도 막 나고 입이 다 막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그 생일상은 왜 이렇게 늘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생일상은 누가 받아 먹으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식모들의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챙겨주는 거예요. 네, 챙겨줘야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부모 떠나서 먼데 와서 이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챙겨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고. 윤미 씨는 윤미 씨는 그 본인을 위한 밥을 몇 살 때 본인을 위해서 밥을 나 혼자 본인을 위해서 밥을 지은 적이 있어요? 나 혼자를 위한 밥. 한국에 와서는 내 혼자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혹시 나 자신을 위한 밥을 지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별로 없어요. 남이 챙겨주지 않고는 별로. 9살 이후에 쌀밥을 몇 번이나 먹어본 것 같아요? 진짜 생일에 뭐 아는 사람이 오라 밥 먹자 이래서 가서 먹지 않고는 저 혼자서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겠다 이런 생각 못 해봤어요. 누가 머리 빗겨주고 머리 따준 거는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렇게 머리 이쁘게 따주고 하는 거는 네. 너무 힘들어서 나 왜 이렇게 살나라는 생각도 못 했겠네. 별로 못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혹시 동네 친구들 학교 가거나 엄마 아빠랑 어디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 보잖아요. 그때 한 번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다니니까 엄청 애들이 학교 가고 막 등산 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농촌에 보면 이 지푸가 있어요. 네. 그게 올라서가지고 계속 바라만 봤어요. 나도 저렇게 가보고 싶다 막. 너무 힘드네요. 이게 사신 거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왜 눈물이 안 나요?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정말 이 눈물을 안 흘려요. 이런 얘기 해도 네, 어릴 때는 엄청 울었어요. 막 힘들면 울고 진짜 별난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눈물이 별로 안 나요. 아니 지금 뭐 유력 씨도 지금 눈물 나는 거 꼭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력 씨도 돌격대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어린 여자친구 밥도 하고. 저분이 그러니까 키가 왜냐면 그 마트레 돌격대라는 게 다 대부분 이렇게 마트레를 이렇게 들고서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해갖고 다는데 키가 작게 되면 미안해요. 근데 괜찮아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죠? 마트레가 이게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물량이 앞으로 다 쏟아져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해. 삽이 더 클걸요, 저분보다. 그래서 삽질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식당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지금 키가 몇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키를 물어봐서 뭐 왜소하다고 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145인가 그렇게. 145쯤 되시고. 네. 참 그 작은 체구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윤미 씨 그 돌격대에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3년 있었어요. 오래됐었네. 3년을 매일 한 거예요, 그 일을? 네. 그러다가 정치부에 올라갔댔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잘했나 봐요. 저를 뽑아갔거든요. 예. 그래가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잎살만 200g에 기름부터 조미료까지 일체 몽땅 나오는 게 됐어요. 돌격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조미료랑. 아니, 안 나와요. 대원들 있는 데는 소금하고 염장무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통강래 200g. 그걸 먹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통강래 200g도
이제 짝사를 내고 나면 붓갈 나가고 뭐 나가고 하고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조미료도 있고 이런 데로 간 거예요? 네네. 가서 거기선 본인도 이제 좀 쌀밥을 먹게 돼요? 네네. 거기서는 쌀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저 앞으로도 쌀로 200일 나왔거든요. 다행이다. 그 몇 명이나 밥하는 거예요, 거기? 3명 했어요, 저까지. 좀 괜찮아. 그럼 2명 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네네네. 그래서 좀 잘하면 시간도 좀 비겠네요? 네, 시간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대대 할 때보다는 못했어요. 이제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 책임자가 45인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심에 되면 낮잠을 자는데 계속 머리 긁어달라, 잔동 긁어달라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뭐야? 야,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싫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원래 있던 식모가 계속 햇돼가지고 저기 버릇이 돼서 저런다고 너 여기서 나가야 저거 안 해 막 이러더라고요. 법이 가다 멈춘 거.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하고서 데뷔 대대로 왔어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떻게 참고 마음을 잡고 그거를 다 견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장면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하는 생각에 저도 막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산다, 엄마를 살릴 수 있다 이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저 윤미 씨에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후엄마를 챙기고 네. 후엄마 걱정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신데 후엄마를 두고 지금 왜 대한민국에 혼자 계신지가 참 궁금해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돌국대 생활 3년 하고 집에 한번 갔댔거든요.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엄마가 오빠를 하나 집에 들여놨더라고요. 28살인가 됐는데 그 오빠도 고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나보고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너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격대에 왔다가 이제 누가 알게 돼가지고 중국에 가면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오게 됐고 거기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아들 들어오신 분도 뭐 서운하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이렇게 가라가 아니라 그때 오빠가 엄청 다 예뻐하고 어렸는데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계속 그랬댔거든요. 제가 올라왔을 때. 엄마가 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동안 오빠. 네, 엄마는 쟤를 7살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진짜 맏딸이다, 진짜 내가 낳은 딸이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댔거든요. 그리고 옆에도 막 자랑도 하고 막. 낳아주신 엄마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궁금. 기억이 있어요? 엄마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게 엄마 이게 컨데 엄마 이 컨데 칼자국자리 있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게 개성에서 태어났어요. 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아빠하고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이제 양강도에 아는 이모 집에 왔다가 엄마하고 저 해산위원회에서 헤어지게 됐거든요. 이름은 박선옥이요. 박선옥. 네. 그 개성에서 살았었고요. 네네. 그 뒤로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네, 개성에서도 살았다는 건 저 기억엔 약간씩 가물가물하게.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방송이 막 들리고 이러고 이제 양강도에 왔을 때게 저 후엄마 집에 왔을 때게 제가 이제 개성말을 쓴다고 동네에서 개성깍지라고 막 저보고 막 그랬댔거든요. 그 윤미 씨 엄마 만나면 뭘 해보고 싶으세요? 첫째로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태반과 엄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영화 보러도 다니고 싶어요. 혹시 살아계시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응답하라 북한 대동여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평양에서 오신 분들부터 흥정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흥정도에는 명물이 유연하다. 야, 먹어 산다. 알아. 태령미인? 미인이요? 미인은 평양인데? 함경도가 제일 그 추운 곳이에요. 뭐 양강도가 춥다고 하지만 함경도 바람은 얼어 죽어요. 까부린다. 아니야. 지금 데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다 대고 뒤에서 구라를 치면. 야, 구라를 쳐. 채널 A